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이어서 이번 시간에 주간기술 동향 2022호 2021년 12월 1일 날 나온 건데요. 현재 22년 기준으로 해서 21년 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간기술 동향은 과기정통부 ICT 동향 분석 정책 과제의 일환으로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인 IITP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21년 자료에서 4개 곡지네요. IoT, ICT, 홀로그램. 이건 특허 동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많이 해당되겠죠. 매시브 IoT, 무선 접속, 핵심 기술. 이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특허, 색, 유해가스 저희랑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비면허 대역의 매시브 IoT 무선 접속 핵심 기술 동향. 매시브 IoT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비면허 주파수 대역 IoT 기술과 결합이 필요하고 이것을 이용한 매시브 IoT를 지원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문제점은 적은 주파수 자원, 낮은 전송 속도, 낮은 매체 이용률, 다중 채널 활용 방안의 부재 및 공간 다중의 어려움과 취약한 네트워크 구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 기술, 핵심 기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4IR, Fourth Industry Revolution 저거 연기했네요. 5G 통신의 세 가지 시나리오는 초고속 대용량, 인해스 모바일, 브로드밴드, 저지연 고신뢰, 로 레이턴시, 울트라 하이 릴라이비티, 그리고 초다수 연결인 매시브 IoT이다. 그래서 5G 버전 요구사항에서 킬로미터당 100만 개, 미터 제곱당 1개의 장치가 연결하는 구조를 의미하며 500억 개의 장치 수용을 목표로 한다. 엄청 많이 물려야 되는 거죠. 스마트 시티 차세대 물류, 해양, 공장 같은 영역에서 기기 간의 치연결을 실현하기 위해 비면허 대역의 매시브 IoT 무선 접속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시브 IoT의 응용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비면허 실현을 위한 제한 사양으로 아까 얘기했었죠. 적은 주파수 자원, 낮은 전송 속도, 낮은 매체 이용 효율, 다중 채널 활용 방안에 대한 부재 및 공간 다중화의 어려움과 취약한 네트워크 구조가 문제점이라는 거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요소 기술로 현재 매시브 IoT를 위한 국내외 지식 재산권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다.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ITU-R에서 5 비전 요구사항에 의하면 매시브 IoT는 킬로미터당 100만 개, 즉 1m 제곱당 1개의 장치에 연결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뒤에 보면 그런 구조 나올 거고요. 대표적인 서비스가 V2I, 자율주행, 스마트 신호 이런 게 이제 주요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범죄 긴급구조, 재난 예측, 시설물 관리 등 공공안전 분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 관리 에너지인 뱀스,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에너지 분야가 있다. 분야가 많죠. IoT 기술의 제한 사항을 해서 대표적인 비면허 IoT 기술을 로라를 언급하고 있네요. 매시브 IoT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주파수 자원으로 몇 가지가 있나 보죠. 주파수 자원, 낮은 전송 속도, 세 번째 매체 이용 효율, 네 번째 자동 채널 활용 방안에 대한 미비, 공간 다중화의 어려움에 대한 취약한 네트워크 구조,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5가지 큰 틀을 잡고 가시고요. 내용을 보면은 적은 주파수에서 대역폭이 125kHz라고 가정했을 때 대역이 낮다 라는 거고, 전송 속도도 300bps, 21kbps에서 아주 낮다. 낮은 매체 활용률에서 알로하가 나오네요. 알로하 맥 전송 효율의 수준으로서 비면허 대역에서 구성하는데 단수의 노드와 게이트웨이들이 더 효율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중 채널에 대한 활용 방안인데 여기 SF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SF가 어디서 봤는데 여기 있네요. 스프레드 팩터와 채널 대역폭에 따른 이론적 전송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그 전송에 대한 어떤 팩터 값이 되겠네. 그 스프레드 어떤 공간에 대한 스프레드 값이 되는 것 같은데요. 스프레드 팩터. 그래서 스프레드 팩터에 대해서
7에서 12까지 6개의 SF와 125, 255, 250kHz 채널 대포를 이용하면 직교선을 가진 여러 개의 논리 채널을 형성할 수 있다. 이거 마치 우리 CDMA 할 때 이렇게 팩터 확보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주파수 재사용과 공간 다중화의 무선 이동 통신 활용 확대와 핵심 기술이다. 여기가 지금 겹치고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맥 다중 채널 기반 접속 기술, 이거 맥은 어떻게 보면 그 이론적인 기본,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거네요. 네트워크에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인 알로아 아주 고전적인 그 기술이죠. 알로아로 사용으로 인해 알로아를 사용하나 보네요. 확장성의 문제가 직면한다. 메시브 환경에서 다수 장치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 진행을 하고 있고, 분산 Q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연구가 있다. 분산 Q 방식을 활용해서 알로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DQ 프레임 구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경쟁 구간, 피드백 구간, 데이터 구간에서 경쟁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는 거죠. 채널을 사용하는 로라의 DQ 앞서 얘기했죠. 디스트리뷰트 Q죠. 분산 Q 방식을 사용하여 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 부하가 고르게 분산되고 있으면 자원의 활용도가 분산을 가장 분산시켜서 집중하지 않아서 최대한 서로 같이 공평하게 사용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DQ의 노라 단순 적용 시 발생하는 부하 문제에 대한 예시인데, 전체 노드에 대해서 이렇게 채널에 대해서 분산 채널을 사용해야지 집중된 채널을 사용하면은 어떠한 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결합 DQ 연결은 단말의 경쟁을 하나의 채널에 집중시킨 후 경쟁에 소된 단말들의 데이터를 다른 채널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이렇게 해서 트래픽에 대해서 겹치지 않게 사용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네요. 다중 경로 전송 기술에서 쭉 얘기가 나와 있고, 주문형 네트워크 코딩과 다수 수신 릴레이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전달을 최소화한다. 네트워크 코딩 오버헤드 발생시킬 수 있어 데이터 압축 기술을 사용한다. 당연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온디맨드 방식의 기회적 다중hợp 전송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참조만 하시고요. 채널 모델링 및 시간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채널 할당 기술에서 스프레드 팩터 3개의 대역폭을 정의하는데, 두 가지 인자 모두 첩 기술의 동시 신인성 영향을 준다. 대역폭과 SF의 설정에 따라 첩 신호의 기울기가 달라지고, 기울기가 다른 첩 신호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동시 수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코드 분할 다중 논리 채널과 원리가 비슷하다. 첩은 별도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첩 방식을 참조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이네요. 완전히. 대역폭이 같은 대역폭은 같고 스프레드 팩터가 다른 경우, 스프레드 팩터는 같고 대역폭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대역폭에 따른 로라 논리 채널, 너무 깊이 들어간 거니까 참 좀 하시고요. 울트라 와이드 에리어 로라 기술, 매시브 IoT 구현을 위해 울트라 와이드 로라가 필요할 수 있다. 울트라 와이드 에리어는 대략 100km 수준이며, 이런 연구는 약한 신호를 읽어드리기 위해 다수 개의 신호를 사용하고 각 수신기가 수신한 약한 신호를 클라우드 랜이 나오네요. 클라우드 랜에서 기술을 사용한다. 복구하지 않은 I/O 시그널 자체를 클라우드로 송신하여 처리하는 점이다. 클라우드에서 신호를 취합하면 기존 미모 기술에 기대할 수 있는 다이버시티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미모 다이버시티 다 나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요거는 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출력 노라 통신 모듈은 고출력 송신 증폭기와 수신 증폭기를 이용한다. 고출력 송신 증폭기 칩을 이용하여 33dBm 이상의 출력의 향상을 두며, 수신 증폭기 칩을 이용하여 LNA죠. 로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해서 전송거리를 높일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지식 재산권 현황, 여기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조하시고, XR 특허 동향, 익텐드 리얼리티가 되는 거죠. 메타버스 얘기 쭉 나오는 거고, 5 퍼스트 모델을 이용한 업그레이드 산업 분석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가상현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리포트를 지금 통계청 팀장님이 쓴 거기 때문에 통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통계 관점입니다.
참조만 하시고 저희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상융합 기술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특허 매입 및 소송 현황 저희 관심 없습니다. 네, 관심 없고요. 홀로그램 재생 공간 생 및 왜곡도 평가 광학 시스템 뭐죠? 밀리미터파 5G 플러스 신호 발생기 실제로 구현된 3차원 홀로그램 영상 정보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3G 3차원 홀로그램 영상에 대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홀로그램 공간, 색 공간, 질감, 홀로그램을 이제 재생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계측 기술 시스템 표준화가 이제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그 평가하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홀로그램 기술 사용 및 산업 적용을 위해서는 바꿀까요? 홀로그램 영상 정보, 재생 공간, 색 정보 왜곡도에 대한 정밀한 계측 방법, 평가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고 3차원 공간을 정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네, 필요할 것 같네요. SLM 공간 광 변조기 상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재생된 홀로그램 영상을 구현하고 이를 표준 글라이팅 디바이스와 광학 장치를 이용하여 3차원 XYZ 공간 상황에서 정밀한 재생 공간을 계측, 실제 SLM의 왜곡 정보 등에 대해서 계측할 수 있는 광학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나 저희는 여기까지 언급하기가 좀 어렵네요. 맥스 색도 계측 정밀도 이건 제가 모르겠고 이런 그 인자값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 동향 디스플레이 측정 표준 네,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 생략하겠습니다. 시장 전망 생략하시고 영상 기반 유해가스 검출 기준 이게 왜 있죠 여기요? 유해가스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주요 산업시설에 대해서 유해가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파 적외선 영향을 분석하여 유해가스 유출을 조기에 파악한 중장파를 이용해서 이 가스를 탐지할 수 있나 보네요. 중장파 IR 카메라 영상 사용하고 유해가스 영상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다양한 파장의 적외선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요런 거는 저도 좀 몰랐네요. 이런 기술 개념도 여기 보면은 기반 인프라, 카메라, IR 카메라, 중파, 장파, 단파를 통해서 여기 그냥 우리가 아는 네트워크 구성도잖아요. 요거는 일반적인 거고 여기만 좀 갖고 오면 될 것 같은데 요것도 뭐 응용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스프레드 하네. 너무 그 범위가 넓네요. 여기는 적당히 그리고 이기종 카메라 위주로 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네. 국내외 기술 동향, 특허 동향, 유해가스 검출 거리 뭐 참조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AI 기반의 확산 모델을 통해 지능형 재해 예방 솔루션, AI 빅데이터 기반의 오염물질 확산, CCTV AI 기반의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이게 현재 동향이네요. 유해가스에 대한 원거리 탐지 차량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이 안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